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소형 주택 활용도 재고 방안을 포함하면서 오피스텔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게 됐는데요. 전세 사기로 찬밥 신세를 목면하던 오피스텔 시장이 되살아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한때 수익형 부동산으로 각광받던 오피스텔 경매. 정말 지금 접근해도 괜찮은 걸까요? 오피스텔 경매 전략 설춘환 교수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네. 까랑까랑한 설 교수님의 또 목소리를 듣게 됐네요. 네. 교수님, 이 오피스텔 이거 경매를 오늘 준비하신 내용인데 기사에 보면은 마피 얘기가 많더라고요. 일단 요 오피스텔 시장 한번 분위기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네, 일단 그 오피스텔 시장이 네. 상당히 좋지 않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다. 특히 이제 아파트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았고요. 네. 사실 이제 아파트에 대한 대체제로서 상당히 이제 각광을 받았던 특히 이제 투룸, 쓰리룸의 오피스텔이 네. 직격탄을 맞았다. 이렇게 좀 아하. 봐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제 전세 사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예. 근데 전세 사기할 때 가장 큰 대상의 물건이 이제 빌라와 오피스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피스텔은 좀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좀 접근을 좀 자제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좀 보여질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투룸이나 쓰리룸 오피스텔은 상당히 좀 직격탄을 받았습니다만 원룸형 오피스텔은 여전히 좀 강세를 이어가고 예. 있다라고 하는 점도 약간 좀 차별화해서 봐줘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제 4, 5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쓰리룸 오피스텔 상당히 인기가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으면서 어찌 보면 오피스텔 또 빌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지식산업센터, 네. 일명 이제 지산 이런 부동산들이 상당히 좀 직격탄을 맞았다. 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이제 최근에 어떤 분양되고 또 최근에 입주하는 오피스텔과 지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피해도 아예 매수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고 제 주위에도 지금 마이너스 피해도 내놓고 있습니다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매매가 안 되니까 상당히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분이 이제 나도 조만간 경매로 나올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경매로 내놓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예,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이렇게 그 오피스텔 시장이 좋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대출의 한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3, 4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오피스텔 분양하면 가령 이제 분양가의 90% 대출을 해줬었는데 지금은 한 70%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오히려 지금은 이제 차주의 소득도 보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대출의 한도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그 오피스텔 경매 시장 분위기를 잠깐 보면 예. 작년에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낙찰률이 14.61%. 근데 이제 올해는 17.12%로 이제 상승했습니다. 근데 낙찰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경매 나온 매물 대비 낙찰이 몇 건 됐느냐.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올해는 100건 나왔다라고 한다면 한 17건 정도가 낙찰됐다. 이런 이야기고요. 네.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낙찰가율입니다. 사실 작년에 오피스텔의 낙찰가율은 78.48%. 근데 이제 올해 현재는 71.91%. 그러니까 약 7%가 하락했는데 낙찰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감정가 대비 낙찰된 가격의 비율인 거니까 네. 이를테면 뭐 10억짜리였는데 옛날에는 한 7억 8천에 낙찰됐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7억 1천만 원까지 떨어진 거니까 예. 상당히 좀 시장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오피스텔 시장에 지금 희소식들이 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지난 일시 대책으로 이제 무주택자가 이제 오피스텔을 매입하게 되면은 그래도 여전히 이제 무주택 자격을 이제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네. 거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일단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일시 대책은 일단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네. 시그널이라고 좀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만 아쉬운 것은 무조건 무주택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을 또 일정한 기간 안에 매수해야만 무주택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은 약간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먼저 이제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준공된 이를테면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그다음에 또 가격은 수도권은 6억 원, 지방은 3억 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서 또 2025년 12월까지 또 최초 구입 시 이를테면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요건이 까다롭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매매로서는 좀 그럴 수 있는데 경매로서는 약간 아쉬운 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양도세 계산할 때 이제 주택수에 포함되어서 세금이 중과될 수 있는데 중과 배제가 될 수 있는 혜택이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매력적인 어떤 좋은 점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쨌거나 시장에서 힘을 발휘하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이제 오피스텔 시장 자체가 예. 좋아야만 한다. 그러나 지금은 약간 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점에서 약간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교수님 이게 무주택자 방금 설명하신 것은 집 없던 사람이 오피스텔 매입하면은 그래도 무주택이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고. 네.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도 이거 그러면은 오피스텔 사도 중과세 적용 안 받는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일종의 이제 오피스텔에 대한 어떤 수요를 좀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이라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최근에 뭐 아파트 시장도 좋지 않습니다만 일단 이 오피스텔 시장이 너무 좀 무너지는 형국이다 무너지는 오히려. 형국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로서도 네. 그냥 방관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일반 매매나 분양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제 호재다라고 하는 점인데 네. 사실 이것이 이제 호재로 받아들여지려고 한다면 앞으로의 어떤 오피스텔 가격이 예. 상승할 거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만 과연 이제 그 부분 첫 번째는 어떻게 될지. 아하. 예. 그다음에 이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제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에도 종부세와 양도세 산정할 때 이제 유리한 부분이 네. 일단 있습니다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좀 요건이 까다롭다라고 하는 것이 약간 아쉽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일정한 기간에 준공이 되어야 된다. 2024년 1월, 2025년 12월까지 그리고 예. 또 2025년도까지 이를테면 12월까지 최초 구입할 때만 혜택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아쉽다라고 하는 점이 있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차라리 물론 이제 4월 총선이 있어서 약간 이런 부분도 뭐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준공된 시기를 조금 더 늘려주고 또 최초 구입 시기도 조금 더 늘려주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점. 어차피 그 대책을 내놓은 바에는 그래서 그거를 좀 정부가 좀 고민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앞으로 새로 지어지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코니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네. 하는 점. 그래서 어찌 보면 원룸보다는 투룸, 쓰리룸에 이를테면 발코니가 설치되는 신축 오피스텔에 대한 인기는 아마도 앞으로는 조금 더 인기가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네. 네. 뭐 말씀 주신 내용 보니까 진짜 모든 오피스텔이 이제 혜택을 보는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경매 매물 고를 때도 뭔가 좀 확인할 부분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약간 아쉬운 건 뭐가 아쉽냐면요. 실제로 이제 이거 일반 매매를 한다면 사실 지금부터 이제 준공된 물건들을 뭐 지금 산다든지 뭐 네. 이런 게 전혀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경매로 나온 물건을 만약에 이런 대책을 가진 어떤 예. 그런 오피스텔을 살려고 한다면 약간 좀 말이 안 된다. 경매로서는. 왜냐하면 일단 2024년 1월에 준공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아직 경매로 나올 수 있는 물건은 없는 거잖아요. 없네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런 점이 좀 약간 아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또 2025년 12월 초까지 구입 시에만 혜택이 있다라고 하는 점도 앞으로 경매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경매 시장에서는 조금 더 좀 시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어떤 제한 기간을 좀 풀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지금과 같이 이제 어려운 부동산 시장을 감안하고 거래도 감소하고 또 어찌 보면 가격도 하락하고 있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준공 시기와 매수 시기에 대한 좀 제한을 좀 완화 내지는 철폐하는 것이 좀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매매 시장에서는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네. 경매 시장에서 좀 효과를 보기에는 이 시기가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네. 지금 바로 하신 설명을 딱 듣는 순간에는 이 정책 그냥 헤드라인만 한 줄로 이렇게 딱 했으면 대단한 대책이다 싶은데 또 네. 뜯어보니까 막상 네. 뭐 혜택 받을 게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 맞습니다. 지금 실제 시장에서는 소장님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좋은 호재로 받아들였는데 막상 뜯어보니까 준공 연도 그다음에 최초 구입 시기 이런 것도 좀 아쉽다. 지금 당장 사기는 또 약간 시장이 어려운데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꾸준히 이제 경매 시장 쪽에 뭐 경매나 공매 쪽으로 한번 시각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우리 넓혀 주셨는데 네. 일단은 처음 시작하시면서 이 시장이 지금 좀 어렵다라고 네. 말씀하셨으니까 투자 관점에서나 뭐 아니면 실거주 입장에서나 들어가면서 조심스러워지는데요. 일단 이 부분도 그래요. 지금 오피스텔 월세 수익률이 연 전국 평균이긴 합니다만 연 5.03%. 네. 뭐 예금보다는 높습니다만 이거 대출 금리하고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이게 투자 관점에서 이게 과연 오피스텔 투자가 이제 적절한가 하는 생각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수익률을 기대하고 입찰에 나서야 되는지.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 오피스텔 투자하면서 수익률을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예. 사실 이제 4, 5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분양하는 오피스텔의 연 수익률이 3.5%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는 워낙 저금리였다라고 하는 그랬죠. 점이 작용을 했습니다만 예. 사실 지금 이제 그 전국의 평균 월세 수익률이 연 5.03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 서울은 그거보다 좀 낮을 것 같고요. 서울은요? 네, 지방은 그보다 높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기본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 하락에 대한 위험이 좀 별로 없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지방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임대 수익은 좋지만 나중에 매매 차익을 거두기는 상당히 어렵다. 아하. 이런 인식이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2021년도 8월 달에 우리 기준금리가 0.5%에서 0.75%로 상승하면서 금리가 상승했고 이제 2023년 1월 달에 3.5%를 이제 기록했습니다. 기준금리 자체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예금이자는 한 4에서 4.5, 대출이자는 뭐 6에서 7%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투룸과 쓰리룸 같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요. 예. 사실은 3, 4년 전만 하더라도 가격이 2배 이상 뜬 오피스텔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아파트 가격이 많이 뜨다 보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도 네네. 사야 되겠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시세 차익을 좀 거두기는 어렵다.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개인적으로 놓고 본다면 오피스텔 수익률이 어찌 보면 과거에는 3.5%였는데 지금 만약에 서울도 5%가 넘어가는 물건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냐. 오피스텔 가격이 하락했다는 거예요. 예, 오히려 가격이 계속 떴다라고 한다면 수익률은 낮았을 텐데 왜냐하면 월세는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올랐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점이 있었고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오피스텔을 투자하는 분들은 항상 좀 리스크를 좀 감안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오피스텔은 가격이 잘 안 뜨는 물건입니다. 빌라도 마찬가지고. 예. 예. 두 번째는 항상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지 않는데 공실의 염려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공실의 염려를 많은 분들은 그냥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점. 네. 다만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경매로 싸게 낙찰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네. 오히려 이제 수익률은 높아질 수 있다. 예. 예, 그런 점도 한번 감안하셔가지고 경매를 한번 접근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뭐든지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은데 올해 경매 시장 전망해 주실 때 아파트보다는 또 오피스텔 좀 눈여겨보는 게 좋다라는 조언 주셨잖아요. 그러면 접근 시점 언제로 보는 게 좋아요? 일단은 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오피스텔 투자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네네. 점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오피스텔도 우리가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투자하는 물건 중에 어찌 보면 원룸 오피스텔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예. 네. 뭐 이를테면 역세권의 뭐 대학가에 이런 부분에서 일단 원룸 오피스텔이 최근에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수익률이 뭐 높았던 것은 뭐 6, 7도 넘어가고 있는 거니까.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최근 2, 3년간 오피스텔 시장이 상당히 좀 침체되어 있다. 특히 투룸과 쓰리룸이 많이 그렇다라고 하는 점을 네,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매매 건수는 급감하고 어찌 보면 매매 가격은 또 급락하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 이제 전세 사기 등으로 전세 물건 이런 좀 사기성이 좀 농후한 물건이다 이렇게 좀 기피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오피스텔 매입하고 세를 줘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최근에 빌라나 오피스텔은 전세를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또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그 오피스텔 투자 시기로서는 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가 경매로서는 낙찰받기 가장 좋은 시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 매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가격이 좀 올라가야 될 때 좀 그럴 때 좀 매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래가 별로 없고 그다음에 매도 효과가 점차적으로 내려가는 시점 또 마이너스 피라도 매매가 안 되는 예. 이런 시점이 가장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뭐 하나 정도밖에 못 여쭤볼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이제 입찰 받을 때 다들 싸게 받고 싶어 하고 또 싼 가격이 나오면 좋아합니다만 또 싼 게 비지떡이라고 이런 건 또 권리 분석 철저히 해야 되는데 요거는 지금 너무 좀 빡빡한 주제고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유망한 매물들 네. 요거 결국 마치 저 주식 관련해서 마지막에 가면 결국 뭐 살까요? 네. 종목 얘기해 달라는 것처럼 네. 어디 뭐 임장도 다녀오셨다는데 괜찮은 매물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이제 원래는 두 개를 가져왔는데 네. 먼저 이제 첫 번째 물건은요. 제가 이제 송파구를 다녀왔습니다. 송파구.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송파구 문정동에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파크 하비오라고 하는 오피스텔이고요. 이게 이제 사건 번호가 2022타경 57197.
감정가가 2억 2,500만 원. 예, 근데 최저가는 한보 유찰돼서 1억 8천만 원이고요. 이 오피스텔은 올 2월에 2억 300만 원에 매매가 됐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최저가는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점이고 현재 여기에 이제 월세가 1,090만 원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중개업자분이 언제나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번 최저가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연 수익률은 6.3%. 예. 더불어서 이제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토부 실거래가가 좀 있잖아요. 네. 근데 오피스텔도 국토부 오피스텔 실거래가가 있습니다. 예.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특히 이제 이 오피스텔은 전용 면적이 7.4평이라 혼자 살기에는 아주 좋은 그런 부분들이고요. 일단 2006년산, 그다음에 17층 중에 9층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많은 그런 층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8호선 장지역에서 도보 1, 2분 거리예요. 초역세권의 오피스텔이고요. 마지막으로 여기가 이제 서울 동부지방법원하고 동부지방검찰청 도보 3, 4분 거리에 앞으로 여기 이제 SRT하고 GTX 3호선 수서역도 상당히 멀지 않은 곳이다. 그런 강점이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아니, 역 가까운 건 좋은데 검찰청하고 가까워서 좋을 거 뭐 있습니까? 이제 거기는 이제 수요가 있죠. 예, 검찰청하고 법원에 일하시는 분들 등등. 예, 예. 알겠습니다. 공실 확률이 적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